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포화 수증기량과 이슬점 그리고 상대 습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화 상태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실게요. 포화 상태란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포화 상태는 그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화 상태의 공기 1kg당 수증기가 몇 g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1kg당 수증기가 몇 g 들어있는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단위는 g/kg 이것을 씁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달라요. 우리 하루 중에 변화를 살펴보면 낮에는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을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집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진다는 건 그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값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증기들은 물방울로 응결해서 이슬로 맺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3.8이고요. 온도가 2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14.7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20도씨였던 공기의 온도가 갑자기 0도씨로 낮아지게 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실게요. 공기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더 이상 수증기를 포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즉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X축은 기온이 표시되어 있고요. Y축은 수증기량이 g/kg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청록색 곡선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포화 수증기량 값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적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3.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도씨일 때는 조금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 값은 7.6 정도가 돼요. 2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 값은 14.7 정도가 되고요. 30도씨일 때 포화 수증기량 값은 27.2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공기 A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A라는 공기는 자, 온도가 몇 도입니까? 20도인 공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7.6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공기입니다. 오른쪽에다가 써볼게요. 공기 A는 온도 20도씨.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7.6 g/kg인 그런 공기 상태입니다. 공기 A는 현재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온도가 20도일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14.7인데 현재 수증기량은 7.6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공기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공기 A의 포화 수증기량은 그렇다면 얼마인가? 자, 포화 수증기량은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이라고 했습니다. 공기 A는 현재 온도가 20도이기 때문에 20도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얼마냐면 요만큼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 A의 포화 수증기량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점 A에서 위로 선을 그어서 곡선과 만나는 곳의 수증기량을 답하시면 됩니다. 점 A에서 위로 선을 그어서 곡선과 만나는 점의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14.7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기 A의 포화 수증기량은 14.7g/kg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A의 이슬점이 몇 도씨냐 물어봤습니다. 공기 A는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A에서 온도를 점점 낮춰가지고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따라서 이슬점을 물어봤으면 점 A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곡선과 만나는 곳에 점을 찍고 그곳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현재 공기 A 상태에서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려면 옆으로 온도를 점점 낮춘다는 의미에서 가로선을 긋고 곡선과 만나는 이 점에 도달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포화 상태 공기가 되죠. 이때부터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의 온도인 몇 도씨? 10도씨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이 공기의 이슬점은 10도씨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공기의 온도를 0도로 낮춰봅니다. 그때 물이 얼마나 응결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현재 공기는 수증기량이 7.6이에요. 그런데 이 공기를 자 보십시오. 온도를 0도씨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0도씨일 때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밖에 안 된다? 3.8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이 물방울로 응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따라서 응결량을 계산할 때는 현재 수증기량인 7.6에서 0도씨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즉 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인 3.8을 빼줍니다. 그만큼이 이슬로 응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얼마냐면 2.8 단위는 g/kg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공기 1kg당 2.8g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대 습도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습도가 몇 프로야? 40%야? 55%야? 오늘은 비가 와서 습도가 60%가 넘어. 요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은 모두 상대 습도를 이야기합니다.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인 포화 수증기량 중에 실제로 얼마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상대 습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현재 기온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값 중에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냐?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를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상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백분율이기 때문에 단위는 %를 써주고 있어요.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는 언제냐면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거의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그 차이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울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것이죠. 상대 습도 값은 날씨에 따라 달라요. 비 올 때는 습도가 높고요. 맑은 날엔 습도가 낮죠. 그리고 하루 동안에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루 중에 낮에는 기온이 높으면서 습도는 낮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는 높아지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기온과 상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슬점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오른쪽에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X축에는 하루 중에 시각이 나타납니다. 0시부터 24시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기온에 대한 척도가 나타나 있고 오른쪽에는 상대 습도에 대한 척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총 3개네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자, 이 중에서 하루 중에 거의 변하지 않는 요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뭐냐면 이슬점입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 값은 하루 중에 맑은 날에는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점은 하루 중에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반면에 낮 시간에 그 값이, 여기가 낮 시간이죠. 낮 시간에 그 값이 높아지는 요 빨간색 그래프는 기온과 상대 습도 중에서 뭐에 대한 그래프냐? 기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기온은 낮 시간에는 높아지고요. 새벽 시간에는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온과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이 초록색 그래프, 즉 새벽 시간에 그 값이 높아지고 낮 시간에 그 값이 낮아지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상대 습도 그래프입니다. 자, 내용을 왼쪽에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대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온은 하루 중에 오후 2시에서 3시경이 최고입니다. 반면에 하루 중 새벽 시간이 기온이 최저입니다. 기온이 최저인 이 새벽 시간에 상대 습도는 최고치를 찍어요. 상대 습도는 새벽에 최고고요. 하루 중에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대로 나타나요. 자, 그리고 맑은 날에는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슬점은 하루 중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대 습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